이번 시간에는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제목으로 할 건데, 우리말로는 경계 조건이라고 하죠. 경계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경계 조건. 이것을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제목은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걸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더 이제 유전체에 대해서 이제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유전체라는 것이 유전체가 이제 여러 개 공간에 놓여 있는 상태,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칠판을 보게 되면 공기가 있고 칠판이 있고 저 뒤에 다시 공기가 있는 뭐 그런 모양이죠. 그럴 때 이제 물질과 물질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 물질과 물질을 우리가 이제 도체가 아닌 경우에는 다 다이렉트릭스라고 하죠. 그 유전체들이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 경계와 경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경계 조건인데, 그 전에 어떤 유전체, 지금까지 다뤘던 그런 유전체들 중에 유전체가 얼마만큼 강한가 하는 다이렉트릭 스트렝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다이렉트릭 스트렝스. 얼마나 강한가. 그렇죠.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원자 핵이 있고, 원자 입장에 볼 적에 구성하고 있는 원자를 보면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죠.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는데, 외부에서 전기가 가해지면 그 전기가 가해진 방향으로 이 궤도가, 전자의 궤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외부에서 가해진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끌려가겠죠. 그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극이 가라졌다 해서 분극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외부에서 전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분극도 강하게 일어나겠죠. 더 많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중심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렇게 점점 궤도를 이쪽 플러스 쪽으로 가깝게, 이렇게 전자의 비행 궤도를 이렇게 더 가깝게 끌고 갈 텐데, 끌고 가다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전기가 더 강해지면, 아주 강해지면, 이게 원자의 속박에서, 원자 핵의 주변을 도는 원자의 속박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게 탁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툭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아예 툭 튀어나가는 것을 처음부터 잘하는 그런 재료가 컨덕터인데, 컨덕터가 아닌 그런 다이렉트릭, 부도체인 경우인데도 이렇게 외부의 전기가 아주 강해지게 되면 전자가 원래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툭 튀어나가서 이제 소위 절연 상태가 깨지는, 그래서 절연 파괴 또는 다이렉트릭 파괴, 유전 파괴 또는 절연 파괴,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생각해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중성 상태에 있던 것이, 외부 전개가, 이건 뭐 거의 제로라고 합시다. 근데 그것이 커졌어. 이제 이거보다 큰 값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비행 궤도가 이렇게, 이건 뭐 플러스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가 극단적으로 커지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가는 거죠. 튀어나가죠, 일부러. 전자가 튀어나가게 되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해요.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 절연 파괴, 유전 파괴 또는 절연 파괴라는 용어를 쓰죠. 절연 파괴. 재료에 따라서 이 값이, 절연 파괴가 되는 이 정도가 다 다를 거예요. 재료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이제 공기 경우에,
공기 같은 경우 우리 이렇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렇게 해서 이 공기 중에 전개를 가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처음에는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기도 안 흐르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공기라는 것이 저런치기 때문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났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게 점점 전압을 강하게 하게 되면 점점 전압을 강하게 하면 나중에 이 안에서 번개치듯이 그 불꽃이 튀기 시작하는데 방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방전이 일어난다는 것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공기가 절연 파괴를 일으키는 상태예요. 그 공기가 절연 파괴를 일으키는 그런 대표적인 자연현상이 바로 번개치는 거죠. 번개치는 거. 그 보통 이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다면 이 안에 점점 이제 강해져서 여기가 몇백만 볼트, 몇억 볼트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이 안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요. 전류가 흐르요. 전류가. 이걸 우리가 이제 방전 이렇게 하죠. 방전. 디스차지. 차지됐던 것들이 전하들이 다 이제 흩어진다, 빠져나간다, 흐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디스차지라고 하는데 이 불꽃이 일어나는 그 상태를 우리가 글로우 방전, 글로우 디스차지라고 하고 글로우 방전, 불꽃 방전. 불꽃이 없이도 방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코로나 디스차지라고 해요. 코로나 디스차지. 이제 불꽃이 없이도 또는 불꽃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거에 따라서 코로나 디스차지, 글로우 디스차지 뭐 등등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전류가 쫙 흐를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공기인 경우에 그게 한 3000V 정도라고 해요. 3000V. 밀리미터당 3000V. 이 정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밀리미터당 3000V. 물론 이제 비가 온다든지 또는 안개가 꼈다든지 특히 이제 비가 오는 경우는 그 빗방울에 의해서 공기 중에 이제 아무래도 그 물방울 자체가 그 컨덕티비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방울 자체는 컨덕터예요. 근데 그 중간중간은 공기로 채워져 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어떤 그 물방울이라고 하는 도체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훨씬 디스차지가 이제 잘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드라이한 에어에서 1mm에 3000V. 그러니까 1m당 3메가볼트 정도죠. 300만 볼트 정도. 그 정도 되는 정도를 우리가 공기의 그 이전 파괴,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그 전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전개를 우리가 다이렉트릭 스트렝스라고 해요. 다이렉트릭 스트렝스. 그러니까 공기의 경우는 3 곱하기 10의 6승 볼트 퍼 미터. 이게 이제 다이렉트릭 스트렝스예요. 공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이런 그 고무 같은 게 있죠. 고무는 한 25, 이거에 한 25배, 25 정도 이렇게 얘기해요. 마이카라는 재료가 있어요. 마이카. 우리가 컨덴서 만들 때 마이카 컨덴서라는 게 있죠. 마이카라는 재료는 한 300, 200 정도. 200배 정도. 종이만 끼우더라도, 종이만 있다 하더라도 공기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종이만 하더라도 한 15배 정도. 이런 것들 우리가 다이렉트릭 스트렝스라고 이런 값들을. 그래서 그 공기가 아무래도 이제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좀 약할 거고. 그리고 이제 종이라든지 고무 또는 마이카, 유리도 좋습니다. 유리도 한 이 정도 되려나? 유리가 책에 그런 그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책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거.
이 공기가 약 한 그렇게 3 곱하기 12역순 정도, 그 다음에 종이가 한 15배 정도, 이게 비해서 15 곱하기 12역순 정도, 그리고 고무가 한 25배, 25 곱하기 12역순, 그 다음에 유리가 한 30 곱하기 12역순 정도, 마이카가 200 정도, 이렇게 맞네요. 그 이외에도 이제 뭐가 있냐면 폴리스틸렌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차로 그런 재료, 스티로폼 그 재료하고 또 좀 다르겠는데, 폴리스티렌이라는 우리가 페트병 만드는 그 재료, 그 페트병 그 상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한 20 정도, 요 중간쯤 되네요. 이제 그런 정도는 이제 그 다이렉트릭 스트렝스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료일수록 강한 전기에도 잘 견딘다라는 거죠. 자연계에서 그 공기 또는 이제 비가 오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아주 그 전극과 전극 사이가 넓은 그러니까 구름과 지상에 있는 나무 또는 뭐 지상과의 어떤 그런 방전이 일어난다든지, 그 다이렉트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그런 걸 때가 우리가 번개가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 말고 오로라 같은 경우죠. 오로라는 또 다른 거구나. 오로라는 이제 그건 그 외부에서 그 날아온 그 태양에서 날아온 그 여러 가지 입자들, 특히 그 중에서 뭐 헬륨과 입자 같은 것들이 가서 이제, 또는 이제 각종 이제 무슨 뭐 양성자 뭐 이런 그 뭐랄까, 뭐 수소 입자도 있을 수 있고, 수소에서 전자가 떨어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와서 이제 그 공기를 때려왔고, 공기를 굉장히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뭐 초속 뭐 20km 이런 속도로 움직이다가 와서 탁 때리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때리게 되면 공기가 이제 깨져가지고서 뭐 산소가 깨진다든지 질소가 깨진다든지 해서 빛을 내는 것이 오로라고. 이제 그 번개 치는 거, 이거는 좀 다르거죠. 번개 치는 거는 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기적으로 전기가 흘러가지고 전류가 흘러서 깨지는 거예요. 분자들 또는 이제 원자들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 분자가 깨진다든지 질소 분자가 깨진다든지 해서 그 이온이 된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그 이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유의 어떤 그런 그 빛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빛이 이제 모아져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번개죠. 그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충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리, 그런 것들이 이제 천둥친다 하는 것들이고, 이제 그렇게 방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방전을 우리가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 유전 파괴 또는 절연 파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번개가 치고 할 적에 우리가 이렇게 지면이 있고, 지면에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있다. 이게 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게 나무일 수도 있겠고, 또는 바위일 수도 있겠고, 또는 산 꼭대기일 수도 있어요. 가끔 이제 도봉산이라든지 북한산 꼭대기에서 번개가 내리쳐서 사람이 사망을 했다 또는 다쳤다, 그런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 이제 아무래도 높으니까 가까우니까 여기는 이제 이 사이가 전기가 훨씬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상보다는 이쪽으로 번개가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방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가 전기가 훨씬 더, 이쪽보다는 전기의 세기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뭐 금속으로 된 것들은 더 잘 때린다든지 또 그런 얘기인데, 그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만약에 내가 금속을 그냥 손에 들고 있는 뭐 지팡이 같은 금속을 들고 있는 것과, 그냥 내가 단순히 그냥 서 있다고 할 적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때릴 것인가, 내 서 있는데 머리 위를 때릴 것인가, 머리 위가 더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에 머리에만 들 가능성이 커요. 사실은 뭐 여기 금속이 아닌 그런 산이란 금속이 아니죠. 그냥 그 바위고, 그런데 그런 바위에도 이제 물이 묻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도전성을 띠고 있고, 실제 물이 묻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바위 같은 것들은 도전율이 낮지만, 전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그 습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도전율을 크게 나타났다. 도체가
도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고, 특히나 비가 올 적에 조적인 상태에서는 전체가 도체죠. 사람의 몸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바위라든지 모든 게 도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도체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위치 그 이렇게 계약적으로 가깝기 때문에도 여기가 이제 강하지만 이 사이가 이거에 비해서 강한 전개, 이 점이 강한 전개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뾰족한 곳일수록, 표면이 작은 곳일수록, 표면이 작은 뾰족한 곳일수록 전하가 더 많이 모이게 돼요. 랜드보다도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되고 더 많이 집속이 돼요. 이렇게 전하가 집속이 된다. 표면적이 적을수록 더 그 뾰족한 곳, 샤프한 곳, 다시 말해서 표면적이 적죠. 표면적이 작은, 표면적이 작은 그런 곳, 전하가 더 많이 모인다. 그 얘기는 그 주변이 더 전개의 세기가 크다. 전개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널리틱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예제 몇 번인가 그게 예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예제 3- 이게 몇 번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반지름이 작은 구가 있고 도체예요. 반지름이 큰 구가 있어요. 반지름이 큰 구가 있고 반지름이 작은 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도체로 연결되어 있다. 도체구에 둘 다 도체구인데 여기에 이제 반지름이 얘가 B1이고 얘가 반지름이 B2다. 그럼 연결되어 있다. 도체구 B1, B2예요. 그런데 B1, B2가 더 크다. 이렇게. 그리고 둘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D만큼 떨어져서 연결되어 있다. 거리는 D다. 이게 충분히 크다. 이게 충분히 크다. 충분히 멀다. 다시 말해서 D가 큰 B보다 훨씬 크다. 훨씬 크다. 이게. D는 훨씬 커서 서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서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런 상태일 때, 그리고 또 이거에 연결된 이것도 연결도 무시할 수 정도로 아주 작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만 도체다. 도체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왜 했느냐? 여기에 이제 전하가 전체 전하가 Q만큼 될 적에 이 Q가 여기와 여기에 고르게가 아니라 뭔가 어떤 적당한 그런 상태로 나눠서 분포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 여기도 뭐 이렇게 나눠서 분포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분포하는 전하를 갖다가 Q1이라고 하고 여기에 분포하는 전하를 갖다가 Q2라고 하고 한다면, 일단 Q1 플러스 Q2가 전체 Q라는 얘기죠. 전체 Q. Q1 플러스 Q2는 전체 Q다. 그리고 여기 바로 B1의 플러스일 때, 반지름이 B1의 플러스일 때 그때의 전위를 구하게 되면 V1이라고 할까요? 전위는 4파이 바로 위죠. 바로 위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이 뭐 여기에까지 들어있던 Q1이라는 그런 전하가 이 안에 다 있다고 한다면 이 가운데 Q1 있는 거와 똑같은 이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입실론 제로 R, 그러니까 B1분의 Q1 이렇게 될 거예요. 바로 위. 또 이번에는 B2라고 합시다. 그럼 V2는 4파이 입실론 제로 B2분의 Q2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도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체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등전이 상태야겠죠. 이 등전이 도체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의 도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도체이기 때문에 다 등전이에요. 등전위 상태죠. 등전위 이퀴포텐셜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거 서로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V1과 V2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4파이 입시온 제로 B1분의 Q1 이것은 4파이 입시온 제로 B2분의 Q2와 같다. 그런데 Q1, Q2는 더했을 적에 Q가 된다. 그렇죠? 자, 이런 상태인데 이제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될까요? Q1, Q2 각각 더해볼까요? Q1, Q2를 Q1, Q2 Q1은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이거 다 없어지고 Q1 Q2는 Q1, Q2를 하게 되면 이것이 비례가 되잖아요. B2분의 B1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거 없어지고 하게 되면 Q2 없어지고 B1이 Q2분의 Q1은 B2분의 B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하량은 각각 총 전하량은 요 반지름에 비례하죠. 반지름에 비례해요. 반지름에 비례하니까 여기에 총 전하에 비해서는 작아요. 여기에 총 전하에 비해서 작다. 이쯤 되면은 그럼 뾰족한 부분 아까 뾰족한 부분에는 그럼 더 적은 전하가 있다는 얘기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왜 그런지 그건 잘 생각해봐요. 여기에 지금 전하가 작은 그 표면적이 작은 쪽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이 작은 쪽. 다시 말해서 크기가 작은 반지름이 작은 그런 구와 반지름이 큰 구에 있는 그 전하량이 여기는 B1에 비례하고 B2에 비례하니까 Q2 더 많죠. Q1에 비해서 Q2가 더 많은 건 맞아요. Q1에 비해서 Q2가 더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하밀도죠. 전하밀도. 같은 단면적에 얼마만큼 전하가 있느냐, 더 많이 몰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전하밀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집적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좁은 데에 더 많이 있으면 그게 더 집적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것. 같은 면적에 더 많이 있으면 근데 이거 그 B1 구는 첫 번째 구 S 원이라고 했다. 원. 이거는 표면적이 4파이 B1의 제곱이죠. 제곱에 비례하죠. 제곱에 비례. 2는 어때요? 4파이 B2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때 전하밀도는 4파이 B1 제곱 분의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합시다. Q1은 B2, B1, Q2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여기서 해봅시다. B2, B1분의 Q2 얘는 그대로 Q2 정도겠죠. B2 제곱 분의 Q2 이것을 우리 로 S2라고 하고 전하밀도 얘를 로 S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로 S1은 지금 이제 B1
B1은 없어지겠죠? 4파이 B1 하나 없어지니까 B2 비트네. 4파이 B1 B2 분의 Q네요. 근데 로트는 뭐예요? 로트는 S2는 4파이 B2 B2분의 Q죠. 그 로 S2는 이렇게 4파이 B2 제곱이니까 B2 분의 Q 같은 Q로 했을 적에 아니죠 같은 Q2로 했을 적에 Q2로 했을 적에 그렇죠. Q2로 했을 적에 그러니까 로 S1 로 S2는 B1분의 B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로 S2 나눠주게 되면은 이거 Q2는 없어지고 B1 B2분의 B2 B2니까 B2는 없어지고 B1분의 B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 S1 이쪽이 이거에 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로 S1은 로 S2에 비해서 B1분의 B2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거보다 반지름 B만큼 더 크다라는 거죠.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큰 거 작은 거 B에 해당되는 것만큼 더 여기에 전하 밀도가 높다라고 쓰죠. 전하 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작은 반지름이 작은 원 구 표면의 전하 밀도가 이렇게 B1분의 B2에 높다. 그러니까 한쪽은 B1이고 반지름 작은 쪽 B1, B2 되고 있어요. 그럴 적에 B1분의 B2 배만큼 더 전하 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더 뾰족한 곳일수록 더 많이 모인다. 단위 면적당 더 많다는 거죠. 단위 면적당 더 많다. 그러니까 여기 더 많은 전하가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개는 어떻게 되는가? 전개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이거는 전개 계산하면 되죠. 전개. electric field intensity 전개 강도라고 써도 되고 아예 전개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E를 해보자. E. 이것도 이제 R 방향이고 이것도 R 방향이고 해서 이제 그냥 벡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크기만 E의 절대값만 생각한다면 이 원은 B에서 바로 표면이죠. 바로 표면 B에서 어디에서? B1에서 4파이 이표현제로 B1 제곱분의 Q1이죠.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R 플러스예요. 바로 바깥에서. 그러면은 가운데에 Q1이라는 전하가 모여 있는 거나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죠. E2 B2의 플러스 바로 표면에서 전개가 될 것인가? 4파이 이표현제로 B2의 제곱분의 Q2가 돼요.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Q1, Q2를 이거에 맞게 집어넣을까요? 그러면은 이 원은 4파이 이표현제로 B1 제곱분의 1 B2 B1분의 Q2 되죠. 그러면 이때는 일단 이거 없어지니까 이것은 4파이 이표현제로 B2 제곱 B2가 하나 있었는데 B2 제곱이 있으니까 B2를 위에 하나 봅시다.
그리고 이 B는 없어졌고 여기 B가 하나 남았죠. B1. B1 남았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거죠. E2예요. 그래서 E1 어디서? 물론 위치가 다르죠. B1 플러스 2. 여기서 전개 세기는 B1분의 B2 E1 B2의 플러스 바로 여기서의 전개에 비해서 B1분의 B2의 만큼 높다. 이것이 여기가 전기가 더 강하다 이거죠. 더 강한 전기가 뾰족한 데서 다시 말해서 뾰족한 곳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가 어떻게 뾰족한 곳에 더 강한 전기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뾰족한 곳에 더 전하 밀도 높다. 뾰족한 곳에 더 전하 밀도 높다. 전하 밀도 높다. 그리고 뾰족한 곳에 더 강한 전기가 형성된다. 전하 밀도도 높다. 그런 것을 이런 예를 들어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